강간죄, 중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입니다. 스킨십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강제추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스킨십이 강제추행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팅이나 데이팅 앱을 통해서 이성과 스킨십 또는 관계를 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데이트 앱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골드스푼이라든지 글램이라든지 틴더라든지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성을 접촉하게 돼서 같이 놀거나 술을 먹거나 하다가 성범죄가 많이 문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성과의 술자리나 같이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대방은 내심 어떤 스킨십을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이걸 오해해서 어떤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성과 했던 스킨십이나 아니면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스킨십의 경우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강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준강제추행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강제추행죄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비슷한데, 강간죄는 강제로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고, 준강간죄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이렇게 한거불능인 상태인 사람에 대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법정형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스킨십, 그러니까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강간죄, 준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헌팅이 되었든 어플이 되었든 이성 간의 만남이나 접촉을 목적으로 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이게 성범죄로 문제가 되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킨십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강제추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스킨십이 강제추행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라든지 이걸 안 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 다음날 기억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일단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지 마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될 거 없이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했다면 그러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잘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범죄들로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이 입건되었다 한다면 이런 성범죄 사안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그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혼자서 안일하게 잘못 대응했다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의 말을 더 믿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을 잘못해버리면 이걸 나중에 가서 뒤집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행 방향을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경찰 조사 때 부인하는 진술을 해버리면 나중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 양형에서 안 좋게 참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처음에 인정하는 진술을 해버리면 이걸 나중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똑바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 옆에서 진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변호사를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헌팅이나 데이트 앱으로 만난 이성과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했을 때 과연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엄연히 성범죄가 성립해서 처벌돼야 하는 게 맞지만, 만일 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불리한 진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